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들을 키우는 어머님이 아니라 남동생을 키우는 누나의 사연이 들어와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TV나 핸드폰 게임을 좋아했는데요. 요새는 그 수준이 중독 수준이 된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학원이나 학교에 늦는 걸 정말 싫어하는 아이였는데 PC게임에 빠지고 나서는 밤새 게임을 하느라 잠을 자느라 학원에 빠지고 학교를 늦게 가고 온라인 수업을 듣다가 뒤에 누워서 자고 그러더라고요. 언행도 굉장히 나빠졌고요.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주의를 주거나 혼을 내도 전혀 나아지질 않고 계속 반복될 뿐이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누나한테 신청받고 네. 모셨는데요. 네. 어때요? 제가 집에서 일을 할 때는 그런 건 없었는데 저도 이제 생계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부재중일 때가 많고 제가 시간 관리를 못 해주고 아무래도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컴퓨터 게임에 많이 노출이 되고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 게임에 빠지면서 누나가 말한 것처럼 거짓말도 늘고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또 반항도 심해지고 또 욕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고 둘이 이제 엄청 펑펑 울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을 안 줬다고. 그래서 지금 밥을 안 준 게 아니라 엄마가 조금 있다가 통화를 끝난 다음에 주려고 했잖아. 그러면서 했더니 엄마는 내 말을 안 듣고 통화만 하고 있다면서 아들이 죽어도 괜찮아? 아들이 죽었으면 좋겠냐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선으로 막 이렇게 낙서처럼 그리는 그림 많이 그리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얘가 많이 불안한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자, 사연만 들었을 때는 일단은 아이가 너무 궁금한데요. 아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밖에선 어땠어? 동물들 볼 수 있어. 좋았어요. 동물 좋아해? 네, 제가 파충류 같은 걸 좋아해서. 키워본 적 있어? 네, 뭐? 비오디 드래곤. 진짜? 네, 키워봤어? 네. 오, 키워봤는데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거든요. 근데 걔가 틈만 나면 걔 집에 올라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죽었어? 너 그럼 비어디 드래곤 죽었을 때 어땠어? 슬펐어? 엄청 슬펐죠. 혹시 울었어? 네. 에이, 많이 속상했나 보다. 고양이는 많이 아껴줘? 네. 잘 해줘도 울어요. 왜? 몰라요. 그냥 이렇게 쓰다보면 이러면서 하지마 이러면서 하면. 그래? 야, 진짜 웃긴다. 자, 지금 아이를 보면서 관찰되는 모습을 좀 얘기를 해주자면 일단 아이가 관찰력이 좀 좋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꽤나 말을 조리 있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키우던 드래곤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도 죽은 이유에 대해서 고양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공감 능력이 또래에 비해서 절대 낮은 유형의 남자아이는 아니라고 유추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일단 오늘은 선생님이 종이 한 장 줄 테니까 그림 한번 볼게. 그리고 싶은 거 아무거나. 딱 그랬어요. 오, 뭐야? 선생님이 맞춰볼까? 해바라기 맞지? 일단 아이가 그린 그림은 또래 6학년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그림 형태는 또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해바라기를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뭔지 선생님 설명해 주라. 해바라기가 해한테서 빛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점점. 괴물이 나타났어. 해바라기를 잡아먹는다 하고서는 입에서 좀 불을 내뿜었어. 너는 어떻게 하고 해바라기 보호해 줄 거야? 네, 보호해줘야죠. 어떻게?
어떻게 나올까요? 뭐 해가 이 괴물의 눈에다가 빛을 이렇게 쏴가지고 아, 눈부셔. 넘어지는 거죠. 해한테 도움을 받는 해바라기랑 여기 수풀들은 자라나가지고 얘를 막 찔러서 도망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까지 봤을 때 이제 느껴지는 거는 다른 아이들에게 그리기 공격을 했을 때 반응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자, 쉽게 공격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 아이한테 보이는 거는 일단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논리적인 개연성이 조금 있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야, 그러면 얘 빼고 다 한 팀이네? 네. 그럼 얘가 대장이네. 엄마 같은 느낌이죠. 아, 엄마 같은 느낌이야? 네. 그럼 나머지는 엄마가 키우는 애들이네? 네. 해를 엄마에 비유하는 부분도 재밌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아이는 해바라기를 은연중에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이야기에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런 소설 같은 거 써봤어 혹시? 소설 같은 거요? 제 창작 스토리가 엄청 뛰어나요. 그래? 너 선생님 지금 보니까 야, 너는 책 한 권 만들어도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해를 안 써볼게요. 그러면 안 쓰면은 이제 얘가 있을 일도 없어요. 그럼 그냥 굶어서 죽어요. 굶어서 죽는다고? 왜냐면 태양의 영역을 못 받아 있거든. 그러면은 얘는 시들어서 죽어요. 그야말로 지구 멸망 스토리네. 해가 없으면 일어나는 일. 그러면 인간들도 먹을 게 없어지고 그러면 지구 멸망. 지구 멸망 스토리. 예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야기가 그냥 난상으로 흩어지지 않고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게끔 누군가가 지도해 준다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스. 좋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짧게 한번 적어봐. 지구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 해가 갑자기 단순히 지구가 멸망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시작이 해가 갑자기 사라졌다로 시작합니다. 해가 갑자기 사라졌다. 인간들은 멸망을 앞두고 패닉에 빠졌다. 5일째 일도 없어지고 범죄자들은 늘고 집은 부셔지고 사륙이 현장이다. 한 달째 식량이 없다. 지구엔 고함을 외치는 사람 빼고 모두 범죄자이다. 1년째 모두 죽었다. 생명 없는 세계에선 파리만 살아남아 시체를 먹고 지구는 파리밖에 없는 행성이 되었다. 파리가 먹던 인간은 좀비가 되었다. 눈을 뜨고 파리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파리는 진화하여 모두 단합성을 발휘해 좀비들을 한 마리씩 헤쳐나간다. 그 모양은 이러하다. 파리는 좀비보다 약하지만 엄청난 숫자로 좀비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모든 좀비들은 하나돼 있는 파리들을 점령 부수기 시작한다. 파리 떼는 모여서 큰 하나의 파리 형상을 이루었다. 좀비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하나의 대왕 좀비를 따른다. 지능이 높고 모든 면에서 우월하였다. 이제 파리들은 이길 수 있다. 파리는 입과 지능을 탁월치는 있지만 좀비는 그것과 모든 신체를 갖고 통솔력이 있었기에 모든 좀비들은 인간형 파리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좀비들끼리 먹고 먹히는 전쟁이 되어 인간들의 세상과 다름없는 전쟁 시대이다. 역사는 돌고 온다. 엔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토대로 무언가를 창작해보는 경험은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경험입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 엔드. 아니, 책을 한 권 만들다니 대단하구만. 너무 재밌다. 얘네들끼리 막 아이도 낳고 그런. 좀비 결혼식. 저랑 개그 코드는 좀 잘 맞는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아이들을 낳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도 자 여기 봐서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좀비 결혼식 하나만 그려줘봐. 뽀뽀하는데 여기. 자. 아, 좀비 신문. 아이들한테는 정말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언가를 배우는 거에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과 저 아이가 배우고 싶어 하는 거에 거리와 괴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르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있으시겠지만 잠깐 내려놓으시고 아이가 갖고 있는 주제로부터 그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시간을 내어서 먼저 봐주고 그것부터 좀 끌어내려고 하면 아이들의 자세가 상당히 많이 바뀐다는 것을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아이한테 그 문제의 본론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가장 진솔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그거 알아? 이제 누나가 선생님한테 사연을 보냈어. 게임할 때 요즘에 짜증 좀 많이 낸다고. 어때? 인정해? 네. 어떤 마음이야? 내 마음이 좀 어떤지 설명해 줄 수 있어? 핵 쓰는 애들이랑 아니 걔네들이 막 이지를 치는 거예요. 이기고는. 아, 너 너무 쉬웠다 막 이런 뜻이야? 네. 이지 뭐 이런 롤. 느낌? XG 이런 어, XG가 뭔 뜻이면은 배꼽 빠졌다? 무섭다. 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 아 게임에서 막 조롱하는 애들 때문에 화가 난 거구나. 네. 아, 그러면 너는 지금 중독된 거야? 저는 너가 생각하기에? 넌 어때? 저는 절제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 네. 어,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멈출 수 있는 시간에 멈출 수 있고 응? 할 수 있는데 귀찮은 것뿐이지 응? 바로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게임 중독이란 응? 자기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선생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절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네. 되게 멋진 것 같거든?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누나한테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누나, 내가 약속한 시간 내에는 절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를 중독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딱 얘기하고 절제를 딱 해서 나 봐봐, 이 시간에 딱 껐다, 나 끌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누나, 나 숙제는 다 했어. 약속을 지켰고 나는 이만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중독이 아닌 것 같아. 네. 그지? 네. 게임하다 가끔 짜증날 때는 있지. 그때 잠깐 심호흡하고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네. 계속 그러다가 네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때는 멈출 수 있어? 네. 지킬 수 있나? 네. 오케이, 파이팅. 오늘 너무 재밌었어. 인사 한번 안아줘. 네. 자, 영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동에게도 강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스토리텔링 능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이 제가 보기에 이 아동에게 보이는 가장 중요한 강점이라고 보이는데요. 해바라기가 해안에서 빛을 발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좀 해를 안 써볼게요. 이제 얘가 있을 일도 없어요. 그럼 그냥 굶어서 죽어요. 아, 그야말로 지구 멸망 스토리네. 해가 없으면 일어나는 일. 어머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말이에요. 선으로 막 이렇게 낙서처럼 그리는 그림 많이 그리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얘가 많이 불안한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자, 실제 아동을 보니까 이 아동은 불안하거나 아니면 좀 위축되어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사물이나 대상의 이미지나 모습이 아니고 그 사물이나 대상이 갖고 있는 이야기에 조금 더 초점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흘러가듯이 표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사람은 그 그림을 똑같이 그리고 멋지게 그리는데 집중한다라면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림이 갖고 있는 이야기에 몰입되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해당 아동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이미지인지 아니면 그 스토리와 에너지인지를 잘 기억하고 아동을 평가해야 오류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과 이제 누나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아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제 게임으로부터 이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게임에 빠지면서 누나가 말한 것처럼 거짓말도 늘고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또 반항도 심해지고 또 욕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게임하는 시간을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못하게 만드는데 좀 더 초점이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데 몰입하게 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하지 않고 나의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 아이가 가진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첫째, 중요한 것은 아동이 생각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생각한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제 창작 스토리가 엄청 뛰어나요. 그래? 야, 너는 책 한 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 내가 해를 안 써볼게요. 그러게. 안 쓰면은 어? 이제 얘가 있을 일도 없어요. 그럼 그냥 굶어서 죽어요. 아, 그야말로 지구 멸망 스토리네. 해가 없으면 일어나는 일. 좋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짧게 한번 적어봐. 지구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자, 두 번째. 아이가 생각한 것에서 멈추지 말고 아이가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영역까지 아이 손을 잡고 이끌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두 가지 다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걸 한번 써줘봐. 여기 아래다가 얘가 왜 이길 수밖에 없는지. 책이라고 치면 표지가 없어. 제목 뭐야? 해가 없으면 이거 뭐야? 인간들이 좀비 신문.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등한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가 게임에 몰입하느라 숙제를 안 하거나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좀 충동적으로 욕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아이를 보면 이 아이에게 또 느껴지는 게 또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누군가를 쉽게 공격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해와 해바라기와 아래 있는 풀이 서로 유대해서 괴물의 공격을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럼 얘가 대장이네. 엄마 같은 느낌이죠. 아, 엄마 같은 느낌이야? 네. 그럼 나머지는 엄마가 키우는 애들이네? 네. 해바라기와 해의 관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어쩌면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보여지는 유대에 대한 욕구가 조금 높은 유형일 수도 있겠다. 근데 저도 이제 생계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부재중일 때가 많고 되게 저랑 애착 관계는 되게 좋았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을 안 줬다고. 그래서 엄마는 내 말을 안 듣고 통화만 하고 있다면서 이제 자기한테 누나도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아무도 없다고 집에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미안하기도 하고. 누가 보는 누나는 조금 되게 까칠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나보다 고양이를 더 사랑한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 아이는 유대와 라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엄마는 나와 함께 있다가 갑자기 나에 떠나가서 시간이 좀 많이 보낼 수 없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되어버린 상황이고, 누나는 원래 내 보호자 포지션이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쩔 수 없이 내 보호자처럼 행동을 하니까 이 아동이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한 번에 문제를 바꿔나가거나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은 이 아이를 가르치려고만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팩트 있게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아이 입장에서 관심 있는 부분과 표현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나 게임에 대한 이야기, 자, 이런 것들을 심도 깊게 아이 입장에서 질문하고 임팩트 있게 그 세계에 함께 들어가 주는 과정들이 이 아이에게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럼 스팀 게임에서 싸우는 거 킹 오브 파이터 알아? 거의 유일하게 어. 아는 나는 헤이아치였어. 그럴 줄 알았어. 이럴 일이 없지. 야, 좋은데? 너의 스토리의 특징은 잘 안 죽이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이 해당 아동은 고학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단순히 게임을 민주나 너 이제 줄여야 돼 라는 얘기는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당 아동이 스스로 내가 나는 게임을 끊을 수 있어요, 나는 이번 기회로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라는 어떤 스스로 선언하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포지션이 되어야 되지, 대립하는 포지션으로는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없다라는 짧은 진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넌 어때? 저는 절제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 네. 는 지금 절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네. 되게 멋진 것 같거든? 네. 근데 너를 오해할 수도 있잖아, 누나가. 네. 누나한테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누나, 내가 약속한 시간 내에는 절제할 수 있거든? 절제를 딱 해서 나 봐봐, 이 시간에 딱 껐다, 나 끌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는 이만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중독이 아닌 것 같아. 네. 그지? 네. 지킬 수 있나? 네. 오케이, 파이팅. 일단은 게임에 대한 생각은 많이 줄었고요. 학교 생활이나 다른 거는 잘 하고 있어요. 누나하고도 많이 관계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이 욕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되게 싫어하게 됐어요. 욕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가끔 우리가 아이를 보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기점으로 바라보는 눈을 조금 바꿔서 아이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아이가 갖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끌어주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아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좀 얻는 것은 아닐까라는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은 아이가 갖지 못한 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는 이 작은 외침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